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주제인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비효율적인 지휘 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이 세계 우리 지구상에는 지휘 체계를 세 가지로 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분병립제의 지휘 체제, 그 다음에 그 합동군제의 지휘 체제, 통합군제의 지휘 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군병립제의 지휘 체계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장관 밑에 각군 부대를 각군 참모총장이 지휘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나라들,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와 같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군사적인 후진국들이고 적의 위협, 주변국의 위협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주로 이 체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합동군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합참과 각군본부의 관계는 지금 요 합동군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합참의장을 통해서 군령권을 행사하고 각군 총장을 통해서 군정권을 행사하는 이중체계입니다. 그래서 합참의장과 총장은 이렇게 협조관계입니다. 같은 명령체계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 간의 협조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주로 군사력이 크면서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의 위협이 적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작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욕심나는 지휘체제는 바로 이겁니다. 통합군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하고 깨끗합니까? 그죠? 복잡하지 않고. 이 통합군제는 바로 장관이 합참의장을 지휘하고, 합참의장이 각군 총장을 지휘하고, 각군 총장에 의해서 작전 부대를 지휘하는 이 모습이 가장 전투의 효율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주로 밑에 있는 나라와 같이 군사력이 크거나 주변국의 위협이 아주 급박한 나라들, 그 다음에 군사 통치를 염원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이 합동군제를 보면 아까 제가 군령이라고 그랬고 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령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전투 지휘를 하는 것을 군정이라고 그러고, 군령이라는 것은 뭐 인원도 보충하고 진급도 시키고 전쟁 문자도 지원하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이걸 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령 부분은 참모총장들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담당하고 있고, 이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전투 지휘를 하는 합참부장이 담당합니다. 근데 그 두 부대 다 여기 있는 무기 조달 수입, 동원 업무, 부대 편성, 기형 근무 이런 것은 군령에도 해당이 되고 군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여기서 하고 이 업무를 이쪽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각군 총장의 전문성 활용도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가 가장 이상적인 군대는 싸우는 방법대로 편성 장비 훈련해서 훈련한 대로 싸우는 부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합동군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싸우는 방법대로 편성하고 장비하고 훈련하는 것은 이건 각군 참모총장의 책임입니다. 싸우는 것은 합참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엇박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에게는 어떤 진급 권한이라든지 보직 권한이라든지 징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합참의장을 할 때 전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 함대 사령관을 제가 어떤 징계를 하고 싶어도 그건 징계를 제가 못합니다. 그건 해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여보, 아까 협조관계라 그랬죠? 여보, 해군 참모총장, 그 이함대 사령관 그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하시오.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이, 아니 의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본 데는 그 이함대 사령관 똑똑하고 잘합니다. 그럼 그만입니다. 예, 세상에 그런 군대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합동군제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통합 군사력을 발휘하는 데 상당한 제한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의 합동군제입니다. 다음. 그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다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합참의장 협의하고 훈련권은 의장 군령권은 이렇게 해서 작전 부대를 지휘하는데, 이 작전 부대 지휘관은 작전은 합참의장으로부터 받고 있고, 이 부대장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인사, 군수, 진급 이런 것은 또 총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축구선수 대표팀 축구선수가 자기가 대표팀을 선발하는데 대표가 되는데 감독한테 잘 보이면 대표 선수가 돼야 되는데 감독한테 잘 보이지 않고 대한축구협회의 누구한테 기술위원회에 잘 보이면 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럼 감독을 듣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가끔 총장이 인사 권한을 갖고 있고 자기 진급, 보직 뭐가지를 쥐고 있는데 누가 합참의장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이 전번 천안함 사건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걸 바로잡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합군제에 비슷하게 한데 이 통합군제를 바로 하려면 우리 법적으로 이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합참의장은 각군 총장을 작전 지휘를 하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모든 것을 다 지휘하면 너무 권한이 크고 또 정치인들도 싫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합참의장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사 군수 권한을 주고 나머지 권한은 장관이 각군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되 각군 총장이 이하 작전 부대를 일관성 있게 지휘하는 것. 이게 새로 하겠다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군 총장이 이제 작전권을 가지지 않았던 총장이 이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작전이 권한이 없는 총장이 이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좋은 거 알맹이는 다 가지고 있죠. 뭐 진급 권한이라든지 보직 권한이라든지 뭐 예산 권한이라든지 이런 알맹이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전 갖기는 뭐 좋아할 리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총장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총장한테 작전권을 주니까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전문성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장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합참의장이 지금 우리 한국군에는 태극 연습이라는 걸 합니다. 합참에서 하는 태극. 그게 워킹식 훈련입니다. 전쟁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 연습을 할 때 육해공군본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그 훈련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참석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투근무지원, 군수, 물자, 장비, 탄약, 사람을 지원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데 그것이 각군본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각군본부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훈련을 하면서 야 그거는 뗐다 치고 그거는 뗐다 치고 다른 것만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군이 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미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전투 그 자체보다는 전투근무 지원, 물자, 탄약, 장비, 인원, 사람을 구성시키는 이런 데 가장 중점을 둡니다. 근데 합참의장은 태극 연습을 할 때 육해공군본부를 빼고 그거는 뗐다 치고 훈련하고 이거 얼마나 정말 위험한 시한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 네. 상군 통합체계도 어느 정도 발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를 위해서는 이제 좀 국방부나 이런 군수 내에서 이 특정군의 피해의식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 그거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이 정치권이 개입해가지고 아까 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좀 더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배색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타협과 협상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 국방계획안이 완성될 때쯤에서는 그야말로 이상야릇한 모습의 계획이 될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각군의 고유 특성과 또 뭐 전통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그 명제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각군의 고유 특성과 전통 그것이 전투의 승리에 비하면요 그것은 사치스러운 이유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사치스러운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그걸 고려해가지고 전투에 이길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통합성, 합동성 발휘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저는 이 전작권 전환이 2012년도 내년에 되도록 계획됐던 것이 2015년으로 연기가 됐죠. 우리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을 해서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2012년을 더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독립국가의 존엄성 갖는 거는 이건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좀 생각이 틀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독립국가의 존엄성 이건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략전술 교육의 개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육사에서 여러 가지 교리와 전략전술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미군들이 전략전술을 새로운 교리를 개발해서 적용을 해서 한미연합 작전을 내놓으면요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군이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미군들이 개발한 전략전술 교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해놓은 거는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전술 교리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아주 참 아쉽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인력,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책임지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내가 방위를 해야 된다.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합참의장이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문산 축선의 1군 단장은 호남사람, 철원 축선은 경상도 사람, 저기 화천 축선은 충청도 사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와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부터 장관, 의장에 이르기까지 절박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킬 가장 중요한 축선 똑똑한 놈이 철원 축선과 몬산 축선을 지켜야 된다. 군단장을 뽑을 때도 그렇게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미군이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정치권도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수자원을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사적인 기풍이 제고됩니다. 우리가 1996년도에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대령이었습니다.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올 때. 그때 우리 선배들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평시작전 통제권도 안 된다.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파 장교로서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책임지고 머리 싸매고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가 전사적인 기질을 양성해야 된다. 그때 소장파 장교들은 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평시작전 통제권을 96년도에 가지고 오고 나서 우리 군의 그 장교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지휘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고요. 지금부터는 그 외에 지휘 제도 외에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봅니다.